원피스의 작가 오다 선생은 첫 연재작인 원피스로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천재로 불립니다. 이렇게 첫 연재작으로 히트 작가가 되는 만화가가 있는가 하면 20년 가까이 노력한 끝에 히트 작가 반열에 올라선 만화가도 있고, 평생을 그려도 연재 기회를 잡지 못하고 사라지는 만화가가 있는가 하면 연속으로 히트작을 만들어내는 만화가도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오랜 시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꿈을 쫓아 성공을 이뤄낸 만화가 중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분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의 로드바이크 붐을 일으킨 로드레이스를 주제로 한 본격적인 스포츠 만화로 노력과 성장, 우정이 그려지는 왕도 소년 만화입니다. 2008년부터 소년 챔피언에서 연재를 시작해 현재도 연재 중이며 누계 발행 부수는 2,800만 부를 돌파. 애니메이션 영화, 실사 영화, 드라마, 뮤지컬, 게임 등 미디어 믹스도 활발히 이루어지는 인기 작품입니다. 현재 51세인 와타나베 선생이 이 만화로 브레이크한 것은 30대 후반이지만 사실 데뷔는 아주 빨라서 15세의 나이로 점프의 신인 모집 기획 홉스텝상에서 가작을 수상하며 만화가로 데뷔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점프의 열렬한 팬이었던 그는 바로 점프에서 연재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에 들떠 있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연재 기회는 오지 않았는데요. 고교 졸업 후에 진로를 정해야 하는 시기에 주변에서는 꿈 같은 것을 말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대학에 진학해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야 해 라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도 대학에 진학하기로 합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그 지역 TV 방송국에 입사하는데요. 회사 생활에서 느껴지는 아늑함은 나쁘지 않았지만 이 생활이 정년 퇴직까지 이어질 것을 상상하면 절망감이 느껴졌고, 그때 자신에게는 만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찬스가 있다면 걸어보자는 마음으로 만화가가 되기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상경하는데 이때 부모님의 반대가 심해서 울고 계셨다고 하네요. 그는 자신이 데뷔한 곳이자 어릴 때부터 동경해온 점프에 만화를 투고하기 시작하지만 다른 젊은 작가들이 앞서가는 동안에도 선생은 전혀 연재를 따낼 수 없었습니다. 작가는 인터뷰에서 그때의 일을 회상하며 당시에는 담당자가 나쁘다고 생각하거나 기상천외한 아이디어에 치우치거나 했지만 그런 것은 잔재주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면 대답은 심플, 단순한 노력 부족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와타나베 선생은 점프에서 전력의 통보를 받고 담당 편집자에게 청년지를 소개해주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충격으로 반년 정도 전혀 만화를 그릴 수 없게 되어버렸지만 한 번 더 자기 자신과 마주한 결과 역시 그리고 싶은 것은 소년 만화라는 답이 나왔고, 소년지에서 만화를 그리기 위해 점프가 아닌 다른 잡지에 작품을 투고하기 시작합니다. 30세가 된 작가는 매거진 스페셜에서 서플맨이라는 만화로 첫 연재를 시작하는데 이 만화는 전 14화로 연재가 종료되어 단행본으로도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나온 만화가 놀랄 정도로 팔리지 않는 것을 보고 낙담한 선생은 만화가가 되는 꿈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방송부 미술부 스텝으로 입사하지만 여전히 마음속에서 꿈은 사라지지 않고 1년도 안 되어 퇴사하고 다시 상경합니다. 팬네임을 지금의 이름인 와타나베 와타루로 바꾸고 심기일전한 작가는 3편의 작품을 연재하지만 딱히 반응은 없었는데요. 그러나 2007년 드디어 작가의 이름을 알리게 된 첫 작품 마지모지 루루모의 연재가 시작되고 이 만화는 12년 동안 장기 연재한 작품으로 애니메이션으로도 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와타나베 선생의 대표작으로 누구나 겁쟁이 페달을 떠올리지만 당시에는 마지모지 루루모가 메인에 겁쟁이 페달은 좋아하는 자전거의 세계를 마음대로 그려보자는 생각으로 편하게 시작했다고 합니다. 2008년 연재를 시작한 겁쟁이 페달은 현재 81권까지 발매되었고 이 작품의 인기에 힘입어 작가의 전작은 전부 신장판으로 다시 출판되었습니다. 작가는 인터뷰에서 닥터 슬럼프 단행본을 보고 그 작은 사이즈의 책을 열면 한 사람이 그린 만화가 실려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 재밌어서 장래에 나만의 세계의 책을 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 만화가로 가는 길의 시작이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나 많은 책이 세상에 나왔으니 정말 확실하게 꿈을 이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파이 패밀리는 2019년 소년 점프 플러스의 게재를 시작한 작품으로 열람수, 코멘트 수, 발행 부수 등 최고 기록을 잇따라 갱신하며 소년 점프 플러스 사상 최초의 대히트작이 되었고 2022년 현재 코믹스 누계 발행 부수는 2,700만 부를 돌파했습니다. 작가인 엔도 선생은 어릴 때부터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해 초등학생 때 이미 만화가를 목표로 했고 이때부터 사컷 만화를 그려 투고하기 시작합니다.
중학생 때는 주변 사람들에게 장래에 반드시 코믹스가 나올 거니까 꼭 구입하라고 선언했다고 하는데요. 고등학생이 되어 처음으로 스토리 만화를 제작하고 고1 겨울방학 점프 스토리킹의 작품을 투고한 것을 시작으로 그 뒤로는 3개월에 한 작품 제작과 투고를 계속해서 고2 때 처음으로 담당 편집자가 배정됩니다. 엔도 선생은 일단 미대에 진학할 생각이 있었지만 그동안 만화를 그리느라 수험 준비는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학에 실패하는데요. 그런 와중에 그린 단편 만화 서부유이가 제5회 스토리킹 만화 부분 준킹을 수상하며 2000년 만화가 데뷔를 하게 됩니다. 같은 해에는 단편 월화미인을 점프에 게재, 그 후에도 몇 개의 단편이 실리지만 억지로 만화를 그리는 시기가 계속되다 보니 만화가 싫어져 버렸고 제대로 그릴 수 없어서 결과도 나오지 않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데뷔로부터 7년이 지난 2007년 특수 능력을 갖춘 암살자 소녀를 주인공으로 한 서스펜스 만화 티스타의 연재를 시작하는데요. 아무래도 암살자가 주인공이다 보니 범인을 총살하는 등 잔혹한 묘사가 많고 아동 학대 같은 사회 문제를 소재로 해서 소년지보다는 청년지에 가까운 내용으로 시리어스한 전개가 특징인 만화입니다. 티스타는 약 1년 만에 전 9화 2권으로 연재 종료되는데 첫 연재작은 실패했지만 얻은 것도 있어서 바로 지금의 담당 편집자인 린상을 만난 것입니다. 작가가 오랜 무명 생활을 이겨낸 것은 린상 덕분이었다고 할 정도로 지금도 편집자에 대한 무한 신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편 작가는 오랜 시간 많은 작품의 어시스턴트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무효와 로지의 마법률 상담사무소, 프리티페이스, 청의 엑소시스트, 지옥락, 파이어펀치, 이소리에 모여, 블루락 등 엔도 선생이 참여한 현장은 전체적으로 화력이 올라가 작가분들이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어시스턴트 생활 중에도 네임 제작은 계속되어 2010년에는 데뷔 직후 게재한 단편을 바탕으로 한 일본풍 판타지 만화 월화미인의 연재를 시작하는데 이 만화는 왕도 소년 만화지만 흔히 말하는 호불호가 갈리는 만화인 탓에 별다른 인기를 얻지 못하고 전 5권으로 약 2년 만에 연재 종료됩니다. 두 번의 연재 종료를 겪으며 낙담한 작가는 연재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만 하게 되어 한동안은 기획을 세우는 것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 시기에는 여러 작품의 어시스턴트를 하면서 다른 작가와 대화를 나누거나 가볍게 픽시브에 투고하거나 단편 만화를 그리는 등 심리적인 회복에 주력하게 됩니다. 당시 담당 편집자인 린상은 옆에서 끈기 있게 계속 지탱해 주었는데 작가는 이때의 린상에 대해 만화를 그릴 수 없던 때에는 식사하자고 데려가 단지 일상적인 이야기만 나누던 때도 있었는데 그것만으로도 견뎌낼 수 있었고 고마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멘탈 회복용으로 그린 단편 만화 중 스파이를 소재로 한 아이스파이가 독자로부터 호평을 받자 스파이를 테마로 한 작품을 연재용으로 제작하기 시작하는데요. 아이스파이는 코미디 요소가 강한 만화였지만 작가는 원래 시리어스한 만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리어스한 스파이 만화를 그리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담당 편집자와의 회의 전날까지도 좀처럼 설정이 정해지지 않아 다급한 마음에 만든 것이 아이스파이와 같은 코미디 요소가 강한 스파이 패밀리의 전신이 되는 플롯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단편 만화 3편의 요소를 조합해서 2019년 스파이 패밀리가 탄생하는데요. 스파이 패밀리는 스파이 액션과 따뜻한 가족애가 그려지는 액션 홈 코미디 만화지만 사실 처음부터 가족 이야기를 그리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고 정체를 감춘 3명이라는 설정으로 재밌는 콩트를 그리는 중에 어째서인지 가족 이야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평소에 깊이 생각하는 버릇이 있어서 정신을 놓으면 어떻게 해도 시리어스한 전개가 돼버리기 때문에 스파이 패밀리를 그릴 때는 책상에 어두운 것 금지라고 써붙이고 작업을 할 정도로 철저하게 코미디 만화를 의식해서 그린다고 하네요. 엔도 선생은 히트작이 나오기까지 만화를 그리면서 즐거운 순간보다는 괴로운 기간이 너무 길었다고 하며 다행히도 스파이 패밀리를 연재하고부터는 전혀 괴롭지 않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언젠가 작가의 취향인 어둡고 시리어스한 작품으로도 히트작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메이지 말기, 홋카이도를 무대로 한 금기를 둘러싼 서바이벌 배틀 만화로 2014년부터 주간 영점프에서 연재를 시작해 2022년 31권으로 완결되었습니다. 격투 배틀, 밀리터리, 아이누 문화, 미식가, 수렵, 역사 등의 여러 장르와 개성 강한 캐릭터들을 조화롭게 섞어 큰 인기를 끌며 코믹스 2개 발행 부수는 2,300만 부 돌파,
2016년 만화대상, 2018년 테즈카 오사무 문화상을 수상하며 작품성도 인정받았고 아이누 문화를 알리는 데 큰 공헌을 한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작가인 노다 선생은 어릴 때부터 만화를 좋아해 만화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까지 본격적으로 만화를 그린 적은 없다고 합니다. 20살이 넘어 시험삼아 만화 한 편을 그려 여러 출판사의 신인 만화상에 투고했는데 이것이 상을 받아 본격적으로 만화가가 될 것을 결심합니다. 23세에 도쿄로 상경한 작가는 먼저 그림을 그리는 방식이나 만화 작업을 배우기 위해 약 2년간 모테키 작가 쿠보 선생의 어시스턴트로 들어가는데요. 주 5일은 작업실에서 살고 잠잘 때 외에는 계속 만화를 그리는 하드한 생활이었다고 하며 직업으로 매일 그림을 그린다는 만족감은 있었지만 자기 작품을 그릴 시간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심적으로 굉장히 초조했다고 합니다. 그 후 여러 곳을 전전하다 100억의 사나이 작가 쿠니토모 선생의 어시스턴트를 오랫동안 맡게 되는데 이때 드디어 생활할 정도의 수입을 얻으면서 작품을 그릴 여유도 생겨 조금씩 만화 제작에 들어갑니다. 2003년 단편 만화 쿄코시의 흉이라고 하는 오늘이 잡지에 실리며 만화가로 데뷔하지만 데뷔 후에도 2006년에 단편작을 한 번 게재했을 뿐 좀처럼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그러던 중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던 아이스하키를 소재로 한 만화를 만들어 투고 거기서 현재 담당 편집자인 오우쿠마상을 만납니다. 이 만남을 두고 작가는 지금 생각해도 정말 운이 좋은 순간이었다고 회상하며 편집자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스하키 만화가 좋은 평가를 받아 2011년 스피나 마라다라는 타이틀로 첫 연재를 시작하는데요. 당시 아이스하키를 소재로 한 만화는 드물고 특히나 본고장인 홋카이도를 무대로 한 아이스하키 만화는 없었기 때문에 자신과 확신에 차서 연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독자의 반응은 약했고 편집자로부터 노다 선생의 시간을 버리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을 듣고 6권으로 연재를 종료합니다. 분한 마음을 원동력으로 삼아 차기작을 구상할 때 담당 편집자가 홋카이도를 무대로 사냥꾼의 이야기를 그리지 않겠냐며 은랑왕이라는 소설을 건네주었는데 수렵을 소재로 한 책의 내용이 아주 재밌었던 것은 물론이고 은랑왕의 주인공 이름이 첫 연재작의 아이스하키부 감독의 이름과 일치해 이것은 운명이다. 나에게 그리라고 말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또한 작가의 증조부가 일러 전쟁에 참전한 둔전병으로 언젠가 증조부의 인생을 바탕으로 한 이야기를 그리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은랑왕에서 얻은 아이디어에 증조부의 인생을 합쳐 이 두 개를 축으로 한 골든 카무이를 구상합니다. 증조부를 모델로 한 전쟁에서 돌아온 젊은이를 주인공으로 독자의 니즈를 생각해 주인공의 파트너를 아이누 소녀로 설정. 여기서부터 약 2년간 구상을 다듬는 기간을 거친 후 2014년 골든 카무이가 탄생합니다. 골든 카무이는 여러 장르가 믹스된 것이 특징이자 매력의 하나인데요. 노다 선생은 첫 연재를 통해 한 번 독자를 끌어들이는데 실패하면 만회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통감했기 때문에 골든 카무이에서는 1화부터 전력 질주하자고 생각해 액션, 수렵, 아이누 문화, 골드러쉬, 미식, 개그 등 본인이 재밌다고 생각하는 모든 요소를 다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또한 민감하다고도 할 수 있는 아이누 문화는 철저하게 공부해서 틀린 정보를 그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간지에서 틀린 것은 바로 단행본에서 수정했으며 작품에 등장하는 아이누 식문화를 그리기 위해 실제로 사슴과 곰고기, 오소리나 새끼 사슴의 머리, 뇌, 누나를 먹어보는 등 몇 번이나 현지에 가서 아이누 문화를 취재했다고 하네요. 하지만 아이누 문화 외의 것은 너무 리얼리티만 추구하면 재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적정선을 정해두고 가감했으며 주인공 소총의 모델이 되는 실물을 준비하거나 구축함의 대형 모형을 제작하는 등 많은 실물 자료를 준비해 작화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차기작은 골든 카무이 스피노프나 첫 연재작인 스피나 마라다를 개편한 완전판을 발표하고 싶다고 하는데 동시에 신작도 구상 중이라고 하니 다음 작품을 기대해봅니다. 인간과 인간이 아닌 종족의 세계가 공존하는 고대시대 브리타니아 대지를 무대로 7명의 대죄인으로 조직된 전설의 기사단 7개의 대죄의 전투를 그리는 판타지 배틀 만화입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전 41권으로 완결, 애니메이션 영화, 게임, 소설 등 미디어 믹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단행본 누계 발행 부수는 3,700만 부를 돌파했습니다. 본편은 완결되었지만 21년 1월부터 속편인 묵시록의 사기사의 연재가 시작되며 계속 인기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작가인 나카바 선생은 초등학교 1학년 때 만화 입문이라는 책을 만나며 만화가에 대한 꿈을 키웠다고 합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진로 상담에서는 한결같이 꿈은 만화가라고 대답했는데 당시 선생님들은 근거 없는 자신감에 가득 찬 모습에 쓴웃음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3학년 때 한 선생님으로부터 그렇게 만화가가 되고 싶으면 졸업하기 전까지 하나 만들어서 응모해보라는 말을 듣고 고교생이 되어 처음으로 원고 용지에 만화를 그려 응모했는데 놀랍게도 첫 작품 리벤지가 1994년 점프의 신인 모집 기획 홉스텝상에서 가작을 수상하며 만화가로 데뷔합니다. 졸업 후 본격적으로 만화를 그리기 위해 상경한 작가는 당시 담당 편집자에게 매주 3편 이상의 네임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네임은 편집자가 낙담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왕도 판타지로 유명한 나카바 선생이지만 이 시기는 판타지에 대한 강렬한 동경이 오히려 방해가 돼서 환상적인 세계관의 설정에 집착한 나머지 캐릭터 설정이 전혀 되지 않아 계속해서 연재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결국 기다림에 지친 편집자로부터 판타지 금지령이 내려지고 할 수 없이 판타지가 아닌 만화를 그리게 되는데 이것이 골프를 소재로 한 만화 라이징 임팩트 작가의 첫 연재작입니다. 그러나 이 작품은 인기 하락으로 1년 만에 연재가 종료되는데요. 너무 갑작스럽게 종료된 탓에 독자들이 항의하자 편집부에서는 연재 재개라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3년 후 또다시 연재 종료되어 점프 역사상 한 작품으로 2번 연재가 종료된 것은 이 작품이 유일해서 전설의 연종작으로 불립니다. 반년 후 격투 만화 울트라 레드를 연재하지만 이것도 눈 깜짝할 새의 연재 종료. 이 만화는 만화의 내용보다 최종화에서 군중 중 한 명의 옷에 바이바이 점프라는 의미심장한 글이 쓰여 있었던 것으로 더 유명합니다. 다음 해에는 SF와 배틀 만화가 많은 울트라 점프에서 판타지 만화 너와 나 사이를 연재하지만 3권으로 연재 종료. 그 후로 작가는 더 이상 점프에서 만화를 그리지 않기 때문에 바이바이 점프는 점프에 대한 결별 선언이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2005년부터는 주간 소년 선데이로 옮겨 피겨스케이팅을 소재로 한 블리자드 악셀을 연재하지만 이것도 2년 만에 연재 종료가 결정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갑작스러운 연재 종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완결에 가까운 형태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약 5개월 후에는 불량 청소년을 소재로 한 금강 번장을 시작하는데요. 이 만화는 악을 처단하는 통쾌한 스토리로 나름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마지막쯤에는 적도 같은 편도 너무 강해져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 되어 2년 반 만에 연재 종료됩니다. 작가가 데뷔한 지 18년째가 되는 2012년 주간 소년 챔피언에서 검도 러브 코미디 만화 뒤죽박죽 러버즈를 단기 연재하는데 이것은 누나와 동생의 연애를 그린 이색 작품으로 코믹스 2권으로 완결합니다. 엄청난 스피드로 연재를 시작하고 끝내는 것을 반복한 작가는 이번에야말로 가장 좋아하는 판타지를 그리자고 결심하는데요. 작가가 좋아하는 모든 요소를 쏟아부은 결과 2012년 10월 10일 주간 소년 매거진에서 중세 유럽풍 마법의 세계를 배경으로 왕국과 기사가 등장하는 왕도 판타지 만화 7개의 대제의 연재가 시작됩니다. 30대의 4대 주간 소년지를 전부 재패한 이색 경력은 팬들 사이에서도 유명한 일화로 특히 1980년대 이후 데뷔해 4대 소년지의 작품을 게재한 만화가는 나카바 선생 단 한 명뿐입니다. 대부분의 만화가 지망생이 연재의 기회조차 잡지 못하는 현실에 비하면 비록 강제 종료되긴 하지만 연재할 수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원으로 말하면 입사하고 얼마 후 해고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심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하고 힘든 생활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나를 이겨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너무 빠른 것으로 유명한 지필 속도가 있습니다. 원래 주간 연재의 경우 휴일 없이 일한다고 해도 원고가 아슬아슬하게 완성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인데 나카바 선생은 원고가 늦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하며 예나 지금이나 일주일에 이틀은 반드시 쉰다고 합니다. 또한 라이징 임팩트 연재 초기에는 어시스턴트를 고용하지 않고 혼자 그렸고 지금도 어시스턴트는 작가의 아내 한 명뿐입니다. 그것도 맡기는 것은 극히 일부의 작업만 대부분을 작가 본인이 직접 그리는데요. 어시스턴트를 고용하지 않아도 되면 만화 제작 작업에 있어서 매우 유리해지고 경제적 부담도 줄어듭니다. 연재가 중단돼도 자기 페이스로 차기작을 그리는 작업에 들어가기 쉬워서 빠르게 우울함을 떨쳐내고 계속해서 작품을 그릴 수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잡지를 전전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실력을 쌓은 결과 시대의 물결을 타는 것에 성공한 나카바 선생은 많은 신인 만화가들에게 꿈을 주는 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면 가장 빠르게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